제주도 사투리가 가득한 1960년대 배경의 드라마가요. 어떻게 넷플릭스 비영어권 시리즈에서 전 세계 1위를 했을까요? 정말 신기한 일이죠. 네, 언뜻 보면 거의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성공 뒤에 사실은 K드라마가 지난 10년 동안 갈고 닦은 아주 치밀한 흥행 공식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일종의 성공 설계도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K드라마 인기가 많다는 건 다들 아는데 그 설계도를 제대로 들여다본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바로 그 설계도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이 딱이더라고요. K드라마 입문 추천작을 다룬 스크린 렌트 기사, 그리고 또 폭삭소가 수다의 성공 비결을 분석한 기사들. 이걸 가지고 입문자부터 마니아까지 모두를 사로잡은 K드라마의 핵심 공식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에요. 단순히 이 드라마 재밌어요가 아니라 왜 재밌을 수밖에 없는가? 그 구조를 보자는 거니까요. 네, 바로 그거죠. 특히 폭삭소가 수다 사례는 정말 좋은 분석 대상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가장 한국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어제 미국 타임지가 2025년 최고의 TV 시리즈 중 하나로 선정했거든요. 와, 정말요? 네, 이 역설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재미있는 숙제인 셈이죠. 맞습니다. 그럼 그 설계도의 첫 번째 부품부터 한번 살펴보죠. 스크린 렌트 기사에서 여러 작품을 짚어주는데 공통적으로 K드라마 입문자들이 가장 쉽게 빠져드는 첫 관문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요? 바로 익숙한 공식을 아주 영리하게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내 맞선 같은 작품이죠. 아, 네네. 친구 대신 나간 맞선 자리에서 우리 회사 사장님을 만난다. 정말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설정이죠. 그렇죠. 클리셰의 집합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바로 그 점을 무기로 삼은 겁니다. 기사 분석을 보면 너무 심각해지려 하지 않고 로맨스 장르의 공식을 유쾌하고 매력적으로 완전히 수용했다고 하잖아요. 어설프게 현실적인 척하지 않았다는 거군요. 네, 이건 완벽한 판타지입니다 라고 그냥 선언하고 시청자들이 기대하는 바를 120% 채워주는 거죠. 그러면서도 대사나 상황을 아주 경쾌하고 코믹하게 풀어내서 유치하다는 느낌 대신에 즐거움을 주는 아주 영리한 줄타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한 맛으로 일단 손님을 끌어들이는 전략이네요. 이 집 로맨틱 코미디 잘하네 하고 일단 문을 열고 들어오게 만드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렇게 익숙한 설정으로 시청자의 경계심을 무너뜨린 다음에 파고드는 건 결국 사람 사는 이야기라는 거고요. 이게 두 번째 공식,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로 연결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청춘 기록을 한번 보세요. 톱스타가 나오는 연예계 이야기라 우리랑은 먼 세상 같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꿈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맞아요. 부모님하고 갈등하고 흑수저라고 좌절하고 바로 그거죠. 이건 국적을 떠나서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감정이거든요. 이태원 클래스도 마찬가지고요. 이태원 클래스도요? 네, 복수극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핵심은 불합리에 맞서 소신을 지키는 한 청년의 성장기이고 그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유대를 통해 희망을 이야기하죠. 쌈 마이웨이도 그 정점에 있는 작품 같아요. 20년 지기 친구가 연인이 된다는 설정은 흔하지만 그렇죠. 4명의 주인공들이 정말 짠내나는 현실 속에서 서로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모습이 너무 현실적이고 따뜻해서 내 친구들 이야기 같다는 반응이 정말 많았죠. 맞아요. 보편적인 주제라는 게 꼭 거창한 인류애가 아니더라도 이런 우정이나 가족의 청춘의 고민 같은 것들이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들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게 K드라마의 진짜 무서운 점입니다. 더 있다고요? 네. 익숙한 공식으로 문을 열고 보편적인 이야기로 공감을 얻은 뒤 예상치 못한 한 방으로 시청자를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공식, 장르의 틀을 깨는 신선함입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그야말로 교과서적인 사례죠. 저도 딱 그 생각했어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천재 변호사라는 주인공 설정부터가 정말 파격적이었죠. 맞아요. 근데 그는 독특한 캐릭터를 내세우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법정 드라마라는 틀 안에서 주인공이 세상의 편견과 부딪히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너무나 따뜻하고 또 설득력 있게 그려냈어요. 그렇죠. 전 세계 시청자들이 그냥 우영우라는 캐릭터 자체에 완전히 사랑에 빠져버렸죠. 맞아요. 전빗물에서도 그런 파격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학교인의 경우 그냥 좀비 떼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무는 이야기가 아니었죠. 공간이 되게 한정적이었죠? 고등학교? 네, 고등학교라는 한정된 공간, 사회화가 덜 된 학생들이라는 집단, 그리고 바이러스의 특성까지 기존 좀비물과는 완전히 다른 결을 보여줬습니다.
극한 상황에서 드러나는 감정들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학생들 사이의 이기심, 우정, 희생 같은 복합적인 감정들을 굉장히 밀도 높게 다루면서 단순한 장르물을 넘어선 깊이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와, 정리해보면 K드라마의 흥행 설계도가 3단계로 되어 있네요? 1단계, 익숙한 공식으로 시선을 끌고 네. 2단계, 보편적 공감대로 마음을 얻고 그리고 3단계, 장르를 비트는 신선함으로 쐐기를 박는다. 자, 그럼 이 공식을 가지고 아까 우리가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대체 폭삭소가 수다는 어떻게 이 3단 공식을 활용해서 세계를 사로잡았을까요? 배경부터가 너무 낯설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드라마의 영리함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겉보기에는 낯선 1960년대 제주도가 배경이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의 핵은 전 세기 누구에게나 통하는 가장 강력하고 보편적인 정서, 바로 가족애와 부모님의 희생이었던 거죠. 아, 코리아 헤럴드 기사에 실린 외국인 시청자 인터뷰가 이걸 정확히 보여줘요. 뉴욕의 한 시청자는 부모님 생각이 나는 장면이 많았다고 했고, 인도의 한 대학원생은 익숙하지 않은 문화와 공감 가는 가족 서사가 어우러져 독특한 시청 경험을 선사했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낯선 시대와 배경은 오히려 시선을 끄는 신선한 미끼 역할을 하고 진짜 시청자의 마음을 잡는 건 그 안에 담긴 지독하게 보편적인 감정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와, 정말 역설적인 성공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도 아주 세련됐습니다. 한양대 박기수 교수의 분석이 정말 날카로운데 이 드라마의 완급 조절 능력을 칭찬하고 있어요. 완급 조절이요? 네.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격한 장면이 나온 뒤에는 바로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시청자가 그 감정적 여진을 충분히 곱씹을 시간을 준다는 겁니다. 숨 쉴 틈을 준다. 맞아요. 이걸 숨 쉴 틈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여백이 드라마의 여운을 아주 길게 만들죠. 요즘처럼 전개가 빠른 서구권 드라마와는 확실히 차별화되는 지점입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냥 사건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소화할 시간을 준다. 그런데 그런 보편적인 감정과 세련된 연출만으로 문화적 장벽을 완전히 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뭔가 또 다른 장치가 있었을까요? 네, 바로 거기에 마지막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고전적 서사 구조를 아주 영리하게 가져왔다는 점이죠. 고전적 서사 구조요. 네, 박기수 교수의 분석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주인공 애순, 아이유분의 삶은 부모를 잃고 온갖 역경을 꿋꿋하게 헤쳐나가는 고전소설 소공녀의 서사와 굉장히 닮아 있어요.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이런 이야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구조라서 시청자들이 자연스럽게 주인공을 응원하고 감정적으로 이입하게 만들죠. 와,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뼈대는 누구나 아는 고전의 문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외국 시청자들도 큰 저항 없이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올 수 있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건 미처 생각 못했네요. 그럼 남자 주인공 관식, 박보검 분 캐릭터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겠군요. 묵묵히 여자 주인공의 곁을 지켜주는 전형적인 키다리 아저씨 타입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키다리 아저씨 같은 캐릭터는 요즘 시대에는 좀 수동적이거나 가부장적으로 보일 위험도 있지 않나요? 맞아요. 저도 사실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런데도 왜 여전히 그것도 전 세계 여성 시청자들에게 통하는 걸까요? 그게 바로 K드라마가 이 고전적 원형, 즉 아키타입을 현대적으로 변주하는 방식에 답이 있습니다. 예전에 키다리 아저씨가 경제적 능력을 바탕으로 여성을 구원하는 존재였다면 네, 그랬죠. 폭삭 소가수다의 관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그는 엘슨의 선택과 삶을 바꾸려 하지 않고 그저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묵묵히 옆에서 믿고 지지해주는 정서적 안정기지 역할을 합니다. 구원자가 아니라 지지자. 바로 그거죠. 이건 현대 여성들이 원하는 파트너십의 모습과도 맞닿아 있죠. 고전의 매력은 가져오고대 낡은 부분은 현대적인 가치관에 맞게 업그레이드한 겁니다. 와, 정말 소름 돋는 문성이네요. 결국 폭삭소가수다의 성공은 가장 한국적인 배경 위에 첫째, 가족애라는 보편적 정서를 깔고 네. 둘째, 감정의 여운을 주는 독특한 완급 조절을 더한 뒤에 셋째,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고전 서사 구조라는 뼈대를 세운 결과물이군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이 조합이 문화 장벽을 그냥 부숴버린 거죠. 네. 이런 다층적인 전략은 다른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이제는 고전 반열에 오른 사랑의 불시착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불시착. 남한 재벌 여성과 북한 장교의 사랑. 이런 혈정만 들으면 이게 말이 돼? 싶잖아요. 솔직히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저도요. 그런데 막상 보기 시작하면 주연 커플의 로맨스 못지않게 그들을 둘러싼 북한 군인 4인방이나 마을 주민들 이야기에 푹 빠지게 되죠. 정말 그랬어요. 그 조연 캐릭터들이 없었다면 드라마의 매력이 절반은 줄었을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 매력적인 조연들과 탄탄한 서브 플롯이 비현실적인 설정을 현실처럼 느끼게 만드는 강력한 접착제 역할을 한 겁니다. 접착제 역할? 네, 주연들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라는 큰 줄기 옆에 코믹하고 인간미 넘치는 작은 이야기들을 계속 배치해서 시청자들이 그게 세계관에 완전히 몰입하고 정을 붙이게 만든 거죠. 이것도 K드라마가 아주 잘 쓰는 고도의 전략 중 하나입니다. 듣고 보니 보편적인 주제라는 게 꼭 가족애나 청춘의 성장 같은 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도 드네요. 예를 들어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 같은 것도 보편적일 수 있잖아요. 그럼요. 스크린렌트 목록에 있던 미스터 션샤인의 캐릭터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격동의 구한말을 배경으로 각기 다른 신분의 인물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조국을 위해 싸우는 모습은 정말 큰 울림을 줬죠.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미스터 션샤인은 스케일, 서사, 연기 뭐 하나 빠지지 않는 대작이었죠. 특히 신분의 차이를 넘는 애틋한 로맨스와 함께 스스로 총을 들고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강인한 여성 캐릭터들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역사극의 문법을 또 한 번 확장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맞아요. 주연이었던 이병헌 배우는 이 작품으로 백상예술대상 최우수 연기상을 받기도 했고요. 네, 그랬었죠.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까 K드라마의 성공 공식이라는 게 단순히 하나의 공식이 아니었네요. 그렇죠. 익숙함으로 유인하고 보편성으로 공감시키고 신선함으로 매료시키는 기본 전략 위에 고전서사의 영리한 활용, 입체적인 조연 캐릭터, 그리고 시대 정신을 담아내는 확장성까지 여러 공식들이 아주 복잡하고 정교하게 얽혀있는 거대한 시스템처럼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좋은 이야기는 국경을 초월한다는 상식적인 말에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K드라마의 진짜 무서움은 로맨스 안의 스릴러를, 코미디 안의 사회 비판을, 역사극 안의 현대적인 캐릭터를 녹여내는 능력, 즉 복합 장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데 있습니다. 한 가지 맛만 내는 게 아니다. 네, 하나의 작품 안에서 시청자들이 온갖 다채로운 감정적 롤러코스터를 경험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다른 어떤 나라의 컨텐츠도 쉽게 흉내내기 힘든 K드라마만의 독보적인 문법이 된 겁니다. 감정의 롤러코스터, 정말 와닿는 표현입니다. 자, 오늘 정말 깊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작품들은 대부분 최근 몇 년 사이에 폭발적인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문화 콘텐츠가 짧은 기간 안에 전 세계 시청자들의 감정을 쥐락펴락하는 강력한 문법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은 앞으로 전 세계의 다른 이야기꾼들이 콘텐츠를 만들고 또 우리가 그것을 소비하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한 번쯤 고민해보시면 흥미로운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K드라마가 요즘 정말 전 세계적으로 난리잖아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오늘 그 엄청난 매력의 비밀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혹시 K드라마? 그거 너무 뻔하고 내 스타일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그런 편견이 있다는 거 저도 잘 알아요. 근데 오늘 이 얘기를 듣고 나면 어쩌면 그 생각이 조금은 바뀔지도 모릅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진짜 와,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다 시큰 그런 작품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바로 그런 드라마들을 통해서 K드라마 성공의 비밀이 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사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폭삭 속았습니다 라는 작품인데요. 영어 제목으로는 When Life Gives You Tangerines 라고 알려져 있죠. 아니, 이렇게 지극히 한국적인 이야기가 어떻게 전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이게 그냥 인기 좀 있다 수준이 아니에요. 보세요. 타임지에서 올해 최고의 TV 시리즈 중 하나라고 극찬을 했단 말이죠. 평소에 K드라마에 관심 없던 사람이라도 이런 평가를 보면 뭐지? 하고 궁금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1960년대 한국의 제주도를 배경으로 시작해서요. 두 남녀 주인공이 살아가는 수십 년의 세월을 쭉 따라가는 거대한 서사시 같은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왼쪽을 보시면 제주도 사투리나 해녀처럼 정말 한국적인 요소들이 가득하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어때요? 사랑, 가족, 역경, 희생, 이건 뭐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 봐도 가슴 찡하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감정들이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문화의 벽을 그냥 뛰어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바로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그런 고전적인 스토리텔링 공식을 썼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잃고 온갖 고난을 겪는 여자 주인공을 보면 소공녀가 떠오르고요. 또 그런 그녀 곁을 말없이 지켜주는 남자 주인공은 키다리 아저씨를 딱 닮았죠. 이런 익숙함이 외국 시청자들에게도 굉장히 강력한 감정적인 연결고리가 되어준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결국 숫자로 딱 증명이 됩니다. 보세요. 1위!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 그 수많은 작품들을 제치고 넷플릭스 비영어권 시리즈 1위를 차지했다는 거. 가장 한국적인 이야기가 보편적인 감성과 익숙한 공식의 힘으로 세계 정상에 오른 거죠. 자, 그럼 이제 폭삭 속았수다라는 하나의 사례를 넘어서서 K-드라마 전체가 가진 성공의 비밀병기. 그게 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저는 이걸 딱 3가지 핵심 요소로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뻔한 클리셰를 오히려 더 재미있게 비트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거 내 얘긴데? 하게 만드는 공감대를 만드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한 가지 장르에 머물지 않고 이것저것 과감하게 섞어버리는 겁니다. 자, 하나씩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클리셰의 재창조. 사내 맞선이란 드라마가 딱 좋은 예인데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친구 대신 맞선 나갔는데 상대가 우리 회사 사장님이다? 와, 이거 진짜 뻔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 드라마는 이걸 숨기지 않아요. 오히려 그래, 이거 뻔한 거 알아. 근데 재밌지? 하는 식으로 아주 신나게 가지고 놀아요. 바로 그 자신감 넘치는 유쾌함에 다들 빠져드는 거죠. 두 번째는 공감의 힘입니다. 이태원 클래스 다들 아시죠? 불의에 맞서다가 모든 걸 잃은 주인공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대 기업에 맞서 싸우잖아요. 이런 약자의 반란, 언더독 스토리는요, 국적을 불문하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려요. 주인공을 보면서 그래, 나도 저렇게 한번 싸워보고 싶다 하고 막 응원하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같은 작품을 보면 이게 그냥 좀비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학교라는 좁은 공간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생존 스릴러이면서 동시에 10대들의 우정과 사랑을 다룬 성장 드라마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장르를 섞어버리면 시청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스릴러 좋아하는 사람, 성장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 둘 다 잡는 아주 똑똑한 전략인 거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K-드라마가 얼마나 다양한지 한눈에 딱 들어오지 않나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천재 변호사 이야기부터 나라를 지키려는 군인의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 그리고 좀비가 들끓는 학교에서 살아남으려는 학생들까지 정말 K-드라마라는 한 바구니 안에 이렇게나 다른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자, 여러분이라면 이 중에서 뭘 고르시겠어요? 변호사? 군인? 아니면 좀비? 이 질문에서부터 이제 여러분에게 딱 맞는 K-드라마를 찾는 걸 도와드릴게요.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첫 K-드라마 혹은 다음 K-드라마를 찾을 시간이에요. 자, 지금 혹시 어떤 기분이세요? 만약에 좀 현실적이면서도 막 웃고 울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땡긴다? 그럼 Some My Way 한번 보세요. 아니면 좀 더 애틋하고 운명적인 금지된 사랑 이야기에 푹 빠지고 싶다? 그럼 사랑의 불시착만 한 게 없죠.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춘들을 보면서 에너지를 얻고 싶으면 청춘 기록이 있고요. 아주 묵직하고 장대한 역사 이야기가 보고 싶다면 미스터 션샤인을 추천합니다. 아,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웃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땐 무조건 사내 맞선입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K-드라마는 그냥 하나의 장르가 아니라는 거. 이건 법정물, 시대극, 좀비물, 로코, 이 모든 걸 품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 세계, 하나의 컬렉션 같은 거죠. 이 엄청난 다양성이야말로 K-드라마의 진짜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질문은 나한테 맞는 K-드라마가 있을까가 아니에요. 진짜 질문은 이거죠. 이렇게나 많은데 도대체 뭐부터 봐야 하지? 여러분의 선택은 과연 무엇인가요?